전 세계 산업이 멈췄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의료기기, 자동차 어느 것 하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와 유럽의 첨단 기술도 속수무책. 모두가 끝났다는 절망 속에 빠져있던 바로 그때. 서울 변두리의 작은 연구실에서 한 남자의 손끝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름조차 잘 알려지지 않은 한국의 기술이 수조 달러 규모의 세계 산업을 붕괴 직전에서 끌어올릴 거라는 것을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그 믿기 힘든 실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공유해주세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인 거 아시죠?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 1월 초 전 세계 경제의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적인 뉴스가 연일 속보로 흘러나왔다. 태평양 건너 미국 실리콘밸리의 IT 공룡들이 하나둘 생산 중단을 선언했다. CNN, BBC, 블룸버그가 동시에 이 사태를 일면에 실었다. 공장 내부 화면이 방송되자 수천 명의 직원들이 손을 놓고 서 있는 장면이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라인 위에는 반쯤 조립된 스마트폰과 노트북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방치돼 있었다. 문제의 시작은 단순했다. 그 부품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 부품은 반도체처럼 잘 알려진 것도 아니고 완제품에서 눈에 띄는 부품도 아니었다. 하지만 스마트폰, 전기차, 항공기, 심지어 인공호흡기까지 현대 산업의 거의 모든 분야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었다. 그 공급이 끊긴 순간 수조 달러 규모의 산업이 동시에 멈춰 선 것이다. 유럽도 예외는 아니었다. 독일 뮌헨의 한 자동차 공장 주차장에는 은색, 검은색, 흰색의 완성차 3만 대가 빼곡히 줄지어 있었다. 차량 외관은 완벽했지만 엔진에 들어가는 특수 전자칩이 없어 시동조차 걸 수 없었다. 프랑스의 항공기 제작사는 날개 조립을 중단했고 런던의 한 병원은 인공호흡기 유지 보수를 위해 필수 부품을 구하지 못해 환자 가족에게까지 불안이 번졌다. 일본 역시 제조 강국의 자존심이 무너졌다. 로봇 생산 공정이 멈추면서 대규모 실직 사태가 발생했고 일본 경제신문 일면에는 국가적 재난이라는 표현이 등장했다. 각국 정부와 기업들은 원인을 분석했다. 첫 번째는 몇 년 전부터 이어진 원자재 수급 불안, 두 번째는 예상치 못한 국제 정세의 격변이었다. 정치적 갈등, 무역 분쟁, 그리고 일부 자원 보유국의 수출 제한이 겹치면서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글로벌 공급망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이다. 국제 경제 전문가들은 어두운 표정으로 카메라 앞에 섰다. 이번 위기는 최소 6개월은 지속됩니다. 그리고 그 여파는 향후 10년간 전 세계 경제 구조를 바꿔놓을 것입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간단했다. 수백만 명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국가 경제가 반토막 나는 일도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즉시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유럽연합은 긴급 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해결책은 보이지 않았다. 부품의 대체 생산을 시도하려면 새로운 설계와 공정 개발이 필요했고 생산 설비를 갖추기까지 최소 1년 이상 걸린다. 산업은 시간과의 싸움이었지만 세계는 지금 그 시간을 잃어버리고 있었다. 기업 임원들의 발언은 절망적이었다. 우리가 가진 재고는 앞으로 3주면 끝입니다. 한 달 뒤면 전 세계 매출이 반토막 날 겁니다. 투자자들은 주식을 팔아치웠고 세계 증시는 연일 폭락을 거듭했다. 길거리의 시민들은 마트와 전자상가에서 사재기를 시작했고 일부 국가는 특정 제품의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전 세계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미국과 유럽의 기술 강국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들의 대답은 의외로 냉정했다. 우리에겐 시간이 없다. 그 한마디가 세계인의 마음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러나 아무도 몰랐다. 한반도, 그것도 서울도 아닌 경기도 외곽의 작은 연구실에서 이 위기를 끝낼 실마리가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음을. 세계 경제가 동시에 흔들리자 각국 언론은 하나같이 같은 곳을 바라봤다. 이번 위기도 실리콘밸리가 해결할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믿었다. 실리콘밸리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수많은 기술 혁신으로 세상을 바꿔왔다.
인터넷, 스마트폰, AI, 자율주행차. 전부 이곳에서 불씨가 타올라 전 세계로 번져나갔다.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미국의 이 거대한 기술 집결지는 마치 마지막 희망처럼 기능했다. 그러니 이번에도 전 세계가 자연스럽게 그들을 바라본 것은 어쩌면 당연했다. 미국 정부는 사태 발생 48시간 만에 긴급 예산 120억 달러를 풀어 부품 대체 기술 개발을 선언했다. 실리콘밸리의 주요 기업 CEO들이 백악관 상황실로 불려와 합동 대책 회의를 열었다. 그들은 각자 자신 있는 기술을 꺼내놓았지만 문제는 현실성이었다. 새로운 설계를 만들고 이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라인을 세우는 데에는 최소 1년이 걸린다는 결론이 나왔다. 위기 해결에 필요한 시간은 몇 개월이 아니라 몇 주였는데 이미 시계는 너무 빨리 가고 있었다. 회의가 끝난 뒤 한 관계자가 기자들에게 짧게 말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시간이 없습니다. 그 한마디가 뉴욕 증권가를 뒤흔들었다. 주가는 다시 폭락했고 투자자들은 안전 자산으로 몰려갔다. 유럽도 움직였다. 독일, 프랑스, 영국은 자국 내 생산 라인을 재가동하려 했지만 원자재 자체가 확보되지 않았다. 심지어 부품을 만드는 기계마저 해외에서 들여와야 했는데 그마저도 물류가 막혀 불가능했다. 결국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긴급 기술 협력 체제를 가동했지만 전문가들은 고개를 저었다. 이건 시간 싸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늦었습니다. 각국 시민들의 불안은 커져만 갔다. 미국에서는 일부 전자제품 매장에서 폭력 사태가 벌어졌고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생산 중단으로 실직자가 하루 만에 수천 명씩 늘어났다. 언론은 하루가 멀다 하고 세계 산업 붕괴 시나리오를 내보냈다. 그 시나리오는 대체로 비슷했다. 3개월 안에 필수 산업 전반이 멈춘다. 6개월 뒤면 실업률은 두 자릿수를 넘는다. 1년 안에 세계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로 전환한다. 이 모든 혼란 속에서도 사람들은 여전히 미국이 답을 내놓을 것이라 믿고 있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실리콘밸리 내부에서는 자신감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해결해왔지만 이번만큼은 다릅니다. 이 말이 기술자들 사이에서 조용히 돌기 시작했다. 이 와중에 한국의 존재는 그저 위기를 함께 겪는 국가 중 하나 정도로만 인식되고 있었다. 글로벌 뉴스에서 한국이 언급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있어도 산업 피해 규모를 전하는 기사뿐이었다. 그러나 한국 경기도 외곽의 한 연구실에서는 상황이 전혀 달랐다. 거기서는 단 한 사람의 판단과 한 기업의 결단이 세계 산업의 운명을 바꾸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름 한지우였다. 경기도 외곽 평범한 공단 지역의 한쪽 구석. 3층짜리 건물 외벽에는 낡은 간판이 걸려 있었고 그 위에는 K머티리얼이라는 이름이 작게 적혀 있었다. 겉보기엔 어느 소규모 부품 제조사와 다를 바 없는 이곳이 곧 전 세계 산업의 운명을 바꿀 장소가 될 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건물 지하 1층, 창문 하나 없는 연구실 안. 형광등 불빛 아래서 한지우 수석 연구원은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다. 그의 눈은 밤샘으로 충혈돼 있었고 손가락은 키보드를 쉼없이 두드렸다. 옆 작업대에서는 하얀 방진복을 입은 동료들이 작은 금속 부품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며 조립하고 있었다. 한지우의 시선이 잠시 부품 위에 멈췄다. 10년 동안 매달려온 바로 그 기술이었다. 이 기술의 시작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때 그는 업계에서 꿈 같은 기술이라고 불리던 한 공정을 국산화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돌아온 반응은 냉담했다. 그건 해외에서 이미 다 하고 있어. 경제성 없어 돈 낭비야. 심지어 그의 상사조차 프로젝트 예산을 삭감했다. 그러나 한지우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야간 작업과 주말 근무를 마다하지 않았고 사비로 필요한 장비를 사들였다. 그렇게 10년이 흘렀다. 기존 기술보다 단가는 절반, 생산 속도는 2배, 불량률은 110로 줄인 대체 생산 기술이 그의 손에서 완성됐다. 그리고 마침내 2025년 전 세계가 부품 부족으로 무너지고 있던 바로 그 시점. 그 기술이 빛을 발할 순간이 찾아온 것이다.
팀장님, 정부에서 연락 왔습니다. 상황 심각하답니다. 동료의 목소리에 한지우는 모니터에서 시선을 뗐다. 그의 표정에는 피곤함 대신 묘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우리가 나설 때가 온 것 같군. 그날 저녁 그는 정부 산업부 긴급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했다. 관료들과 대기업 임원들, 국책연구소 소장이 한 화면에 모였다. 회의 시작과 동시에 산업부 장관이 물었다. 한수석, 정말로 이 기술이 대량 생산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설비만 확보되면 한 달 안에 글로벌 공급량의 30%를 채울 수 있습니다. 순간 회의실이 술렁였다. 누군가는 불가능하다라고 속삭였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이게 유일한 희망이라는 말이 나왔다. 결국 정부는 K머티리얼의 기술을 전격적으로 채택하고 생산라인 구축을 위한 예산과 인력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회의가 끝난 뒤 한지우는 연구실로 돌아와 팀원들을 모았다. 우린 이제 단순한 부품 제조사가 아니다. 세계가 멈춘 걸 다시 돌리는 게 우리의 임무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그 말에 팀원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누군가는 가슴이 벅차 눈시울을 붉혔다. 그날 밤 연구실 불은 꺼지지 않았다. 작은 건물 안에서 세계 산업을 살릴 기적이 조용히 준비되고 있었다. 정부의 긴급 지원 결정은 번개처럼 빠르게 실행됐다. K머티리얼의 연구실에는 군용 트럭과 크레인이 도착했고 대기업에서 빌려온 최신 생산 설비가 차례로 들어왔다. 작업복을 입은 엔지니어들이 설비를 조립하자 불과 이틀 만에 작은 연구실이 하나의 파일럿 생산 라인으로 변모했다. 한지우는 작업대 앞에서 팀원들에게 말했다. 오늘부터 우리는 시제품이 아니라 실제 시장에 나갈 부품을 만든다. 불량률 0%에 도전한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팀원들의 눈빛도 빛났다. 첫 생산은 숨막히는 긴장의 연속이었다. 새로운 공정은 이론상 기존보다 2배 빠르지만 실전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된다. 방진복을 입은 기술자들이 모니터에 표시된 수치를 확인하고 로봇암이 부품을 정밀하게 조립했다. 공정 속도가 조금이라도 느려지면 한지우는 즉시 멈춰 세웠다. 속도가 아니라 품질이 먼저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세계를 설득하는 날입니다. 8시간의 작업 끝에 첫 번째 생산 배치가 완성됐다. 은빛의 작은 부품들이 트레이에 가지런히 놓였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금속 조각처럼 보였지만 이 안에는 10년의 시간과 수많은 실패가 녹아 있었다. 검사실에서 품질 검사가 시작됐다. 레이저 측정기, 내구성 테스트, 전도율 시험 모든 항목에서 합격 신호가 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량률 테스트 결과가 나왔다. 0.04%. 기존 해외 제품의 평균 불량률 0.5%에 비해 10배 이상 우수한 수치였다. 품질 보고서를 받아든 한지우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러다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이제 시작입니다. 다음 단계는 해외 검증이었다. 산업부는 즉시 미국, 독일, 일본의 주요 제조사에 시제품을 보냈다. 반응은 예상보다 빨랐다. 3일 후 독일의 한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화상회의 요청이 들어왔다. 화면 속 독일 엔지니어가 말했다. 우리는 당신들이 만든 부품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솔직히 이런 성능은 본 적이 없습니다. 미국의 한 전자기업 담당자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이건 게임 체인저입니다. 우리가 찾던 바로 그겁니다. 국제 검증에서 합격 판정을 받자 세계 각국의 주문이 몰려들었다. 처음에는 하루 5,000개였던 주물량이 일주일 만에 5만 개로 뛰어올랐다. 하지만 K머티리얼의 생산 능력은 아직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정부는 대기업 3곳과의 협력을 통해 전국 5곳에 동일한 생산 라인을 복제하기로 결정했다. 언론 보도도 시작됐다. 처음엔 국내 산업지 기사 한 줄로 시작했지만 곧 중앙일간지 일면에 한국 중소기업, 세계 산업의 숨통을 틔우다라는 제목이 실렸다. 그러나 해외 언론은 아직 조심스러웠다. 미국과 유럽의 실패가 한국의 기회가 될 수 있을까? 그들은 여전히 의심의 눈길을 거두지 않았다. 하지만 한지우는 개의치 않았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의심은 곧 확신으로 바뀐다. 결과만 보여주면 된다.
그날 밤 연구실의 생산 라인은 불이 꺼지지 않았다. 그리고 24시간 뒤 두 번째 배치가 출하되면서 전 세계를 향한 본격적인 한국 기술의 반격이 시작됐다. K머티리얼의 두 번째 생산 배치가 공항으로 실려나가던 날 인천공항 화물 터미널에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카메라와 기자들이 몰려 있었다. 그들의 렌즈는 하나같이 작은 금속 부품이 담긴 박스를 향하고 있었다. 겉보기엔 평범하지만 이 박스 안에는 세계 산업을 되살릴 열쇠가 들어 있었다. 첫 번째 시제품을 받은 각국 제조사들은 이미 내부 테스트에 돌입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한 전자기업 연구소. 흰 가운을 입은 기술자들이 부품을 전자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며 속삭였다. 이 정밀도는 믿기 힘들군. 공차 오차가 1마이크로미터 이하라니. 옆에 있던 품질 담당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지금까지 우리가 쓰던 부품은 여기에 비하면 장난감 수준입니다. 독일 뮌헨의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는 테스트 결과가 공개됐다. 부품 장착 후 엔진 시동 테스트에서 진동 수치가 기존 제품보다 30% 낮게 나왔다. 내구성 시험에서도 10만 킬로미터 주행을 시뮬레이션했을 때 마모가 거의 없었다. 공장장은 회의석상에서 단호히 말했다. 이 부품을 쓰면 우리 생산 라인은 2주 안에 재가동할 수 있다. 일본의 한 정밀 기계 제조사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그들은 공식 성명을 통해 한국의 K머티리얼이 개발한 부품은 현존 최고의 대체 기술이라고 평가했다. 물론 일본 언론은 이를 크게 다루지 않았지만 업계 내부에서는 이미 한국 부품 도입이 기정사실이 되고 있었다. 해외의 반응은 곧바로 수치로 나타났다. 단 일주일 만에 전 세계에서 몰려든 주물량이 20만 개를 넘어섰다. 하지만 K머티리얼의 생산량은 하루 1만 개 수준이었다. 이대로 가면 수요를 감당할 수 없었다. 이때 정부와 대기업이 본격적으로 나섰다. 삼성, 현대, LG의 생산 라인 일부를 임시로 전환해 K머티리얼의 공정을 복제했다. 공정 매뉴얼과 장비 도면은 한지우의 손에서 직접 나왔다. 우리 기술이지만 지금은 모두의 기술입니다. 속도와 품질 둘 다 잡아야 합니다. 그의 한마디는 마치 군 지휘관의 명령처럼 현장에 울려 퍼졌다. 해외 언론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뉴욕타임스는 더 코리언 세이비어 어브 글로벌 인더스트리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고 BBC는 다큐멘터리 촬영팀을 한국에 파견했다. 한지우는 처음으로 국제 언론 앞에 섰다. 기자가 물었다. 당신은 지금 전 세계 산업을 살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기분이 어떻습니까?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짧게 답했다. 누군가는 해야 했고 우리가 할 수 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모든 반응이 긍정적인 것은 아니었다. 미국과 유럽 일부 기업들은 한국 기술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을 경계했다. 특히 몇몇 거대 기업은 자체 대체 기술 개발 속도를 높이며 한국 부품에 대한 의존을 줄이려 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고개를 저었다. 그들이 한국을 따라잡으려면 최소 2년은 걸립니다. 그동안 시장은 이미 한국이 장악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K머티리얼의 이름은 하루아침에 글로벌 산업계의 중심으로 올라섰다. 하지만 한지우는 여전히 연구실 한쪽에서 작업복을 입은 채 도면을 수정하고 있었다. 지금의 성과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니까요. 그의 눈에는 피곤함 대신 앞으로 맞이할 더 큰 전투를 준비하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K머티리얼의 부품이 세계 각국의 테스트를 통과한 지 불과 2주 후 첫 대규모 출하가 시작됐다. 인천항 컨테이너 터미널에서는 새벽부터 지게차와 크레인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MADINKUREA라고 찍힌 포장 상자들이 컨테이너에 실렸고 그 상자들은 곧 세계 곳곳으로 향할 예정이었다. 이날을 지켜보기 위해 모인 사람들은 단순한 산업 관계자가 아니었다. BBC, CNN, 로이터 통신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있었고 미국, 유럽 주요 제조사 임원들이 직접 현장을 찾았다. 컨테이너가 봉인되는 순간 한 기자가 속삭였다. 저 안에 전 세계 산업의 심장이 들어있다. 그렇게 부품은 바다를 건너 각국 공장으로 향했다. 독일에서는 도착 당일 곧바로 조립 라인이 재가동됐다.
멈춰있던 기계들이 다시 돌아가자 노동자들이 환호했고 공장장은 전 직원 앞에서 이제 우린 다시 달릴 수 있다. 고 선언했다. 미국의 한 전자기업은 부품이 도착한 날 밤샘 조립을 감행해 24시간 만에 첫 완제품을 출하했다. 그 제품 박스에는 코리언 파츠 인사이드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찾아왔다. 국제경제지 글로벌 비즈니스 위클리가 표지를 갈아치웠다. 표지 한가운데에는 한지우의 흑백 사진과 함께 굵은 글씨가 새겨졌다. 미국도 유럽도 아니었다. 세계를 살린 건 한국이었다. 이 기사는 단숨에 전 세계에 퍼졌다. SNS에서는 KUREANTCH, MADEINKUREA 해시태그가 폭발적으로 확산됐다. 한지우의 이메일과 회사 대표 전화는 전 세계에서 몰려드는 인터뷰 요청과 주문 문의로 마비됐다. 하지만 찬사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미국 일부 정치인들은 의회에서 전 세계 산업이 한국 기술에 종속되는 것은 위험하다는 발언을 쏟아냈다. 유럽의 몇몇 제조사도 기술 의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공급 계약 조건을 까다롭게 만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부정할 수 없었다. 한국의 부품 없이는 그들의 공장이 돌아갈 수 없었다. 이 상황은 오히려 K머티리얼의 협상력을 높였다. 한지우는 계약서 한 장을 집어들고 조용히 말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시장 독점이 아닙니다. 다만 기술을 정당하게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 말은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다. 국제산업기구가 발표한 긴급 보고서에서 K머티리얼의 공정기술이 기존 생산 방식 대비 탄소 배출량을 40% 이상 절감한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 발견은 전 세계 환경단체와 친환경 투자 펀드의 이목을 단번에 사로잡았다. 환경 규제가 강화된 유럽연합은 즉시 장기 공급 계약을 추진했고 미국과 캐나다의 대기업들도 친환경 프리미엄을 붙여서라도 한국 부품을 사겠다고 나섰다. 한지우는 이 소식을 듣고 잠시 말이 없었다. 그동안 그는 오직 위기를 막는 것에만 몰두했는데 알고 보니 그의 기술은 산업과 환경,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저녁 연구실 불빛 아래서 그는 동료들에게 말했다. 우리가 만든 건 단순한 부품이 아니라 미래입니다. 그 순간 K머티리얼의 부품은 위기 대응 기술에서 미래 산업의 표준으로 격상됐다. 2025년 3월 15일 전 세계 뉴스의 톱 기사 제목이 놀랍게도 하나로 통일됐다. 한국 부품 덕분에 세계 산업 재가동. 이날은 훗날 리스타트 데이라는 이름으로 기록되게 된다. 이른 새벽 독일 뮌헨의 자동차 공장에서 엔진 시동 버튼이 눌렸다. 기계음이 공장 안을 울리자 노동자들이 서로 포옹하며 환호했다. 한 달 넘게 멈춰있던 조립 라인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공장장은 마이크를 잡고 외쳤다. 이 모든 건 한국 덕분입니다. 같은 시각 미국 텍사스의 반도체 공장도 재가동에 들어갔다. 조립 로봇이 빠른 속도로 웨이퍼를 가공했고 관리자는 모니터를 보며 환하게 웃었다. 드디어 다시 숨을 쉴 수 있겠군. 그는 곁에 있던 동료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 부품이 없었으면 우리는 여전히 멈춰 있었을 거야. 프랑스 툴루즈의 항공기 제작사에서는 부품 도착 직후 야간 작업이 시작됐다. 불빛이 번쩍이는 거대한 경납고 안에서 기술자들은 날개와 엔진을 결합하며 바쁘게 움직였다. 한 엔지니어는 작업을 멈추고 기자에게 말했다. 한국의 기술은 단순히 우리 회사를 살린 게 아니라 항공산업 전체를 살렸습니다. 그날 하루 전 세계에서 멈춰있던 120여 개 주요 공장이 동시에 재가동됐다. 경제지들은 이를 두고 전례 없는 산업회생이라고 평가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긴급 성명을 발표하며 한국 기술이 위기 극복에 기여한 공로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서울에서는 이 모든 장면이 생중계됐다. 연구실 한쪽 구석에서 이를 지켜보던 한지우는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의자에 앉았다. 동료들이 환호를 터뜨렸지만 그는 담담히 말했다. 우린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간단히 넘어가지 않았다.
전 세계 언론이 그를 히든 히어로라 부르며 인터뷰 요청을 쏟아냈다. 그는 몇 건의 인터뷰에 응하며 기술의 원리와 과정을 설명했지만 언제나 빠뜨리지 않는 한마디가 있었다. 이건 나 혼자 한 일이 아닙니다. 팀과 그리고 우리를 믿어준 모든 사람들이 만든 기적입니다. 한국 정부는 한지우와 K머티리얼 전 직원에게 산업훈장을 수여했다. 시상식장에서 장관이 훈장을 걸어주자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이 훈장은 저보다 우리 팀이 받아야 합니다. 그날 저녁 K머티리얼 사옥 앞에는 꽃다발을 들고 온 시민들과 업계 관계자들이 모였다. 누군가는 눈물로, 누군가는 미소로 그를 맞았다. 한지우는 짧게 손을 흔들고 연구실로 돌아갔다. 밖에서는 세계가 떠들썩했지만 그는 여전히 작업대 앞에서 도면을 수정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는 알고 있었다. 위기는 끝났지만 다음 위기는 언제든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때 또다시 세상을 살릴 준비를 하는 것. 그것이 진짜 기술자의 길이라는 것을. 위기는 잠잠해졌다. 부품 공급이 정상화되면서 세계 공장들은 다시 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거리는 활기를 되찾았다. 경제 지표는 서서히 회복세를 보였고 사람들의 표정에서도 안도감이 묻어났다. 그러나 K머티리얼의 연구실 안은 여전히 조용했다. 전 세계가 그들을 산업의 구원자라 부르고 있었지만 한지우와 팀원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작업복을 입고 도면과 데이터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국제 언론들은 여전히 그를 찾았다. CNN은 그는 위기를 막은 기술자이자 스포트라이트를 거부한 인물이라 소개했고 영국 가디언지는 사설에서 이렇게 썼다. 진정한 영웅은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다. 한국의 한 연구원처럼 시민들도 그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친 한 중년 남성이 그에게 다가와 말했다. 당신 덕분에 제 아들이 다니는 공장이 다시 돌아갔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말에 한지우는 잠시 웃었지만 길게 대답하지 않았다. 저 혼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한 겁니다. 그에게 영웅이라는 타이틀은 부담스러운 이름이었다. 그저 기술자로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기술이 남긴 영향은 거대했다. 이번 사건 이후 한국은 위기에 강한 나라라는 이미지를 굳혔고 전 세계 제조업 지도에서 한국의 위치는 한층 높아졌다. 수많은 국가와 기업이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국제 공급망 협정까지 체결했다. 한지우는 그런 변화를 멀리서 지켜보며 생각했다. 이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준비돼 있었기 때문이다. 그 준비가 없었다면 이번 위기는 훨씬 더 길고 깊었을 것이다. 봄비가 내리던 어느 날 그는 홀로 연구실 불을 끄고 문을 잠갔다.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는 휴대폰 속 뉴스 알림을 봤다. 속보 세계 각국 한국 기술 표준 채택 합의. 그 제목을 본 그는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다음에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된다. 아무도 그의 이름을 모를지라도 그의 기술과 신념은 이미 전 세계에 깊이 새겨져 있었다. 그렇게 한지우는 오늘도 조용한 영웅으로 남았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는 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을 기반으로 각색하고 재구성해서 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잊지 않고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마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시면 댓글로 여러분 생각도 들려주세요.